오직 커리어의 커리어 코치 제이슨이 합격이 된 케이스인데, 본인이 선물로 받았던 장갑을 길거리에 이제 노숙인을 보고 그 사람에게 선물로 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야외에 나와서 그 취준생들이 인사팀장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총 7가지 질문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질문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제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요즘 취업 준비 정말 힘들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 취업이 정말 쉽지 않죠. 요즘에 제가 만약에 취준생이 된다고 해도 취업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때는 공채가 워낙 많이 열리고 여기저기 기업들에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취업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시장 경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취업을 거의 안 하고 공채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스타트업에도 경력직만 거의 채용을 하고 신입사원들은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지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 재택근무를 계속 하다가, 재택근무를 주 2일 동안 하다가 최근에 1일로 줄여가지고 장거리 출퇴근하던 직원들이 이틀을 집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하루만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자연적으로 퇴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취업 시장 자체가 신입을 거의 안 뽑고 경력직만 뽑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실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시장의 흐름, 시장의 상황 자체가 취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경력이 많으신 분도 외부 회사에 그 경영자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한 1년 정도 동안 아직도 취업이 안 되셔가지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취업 시장이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력서나 자기소개를 볼 때 가장 어떤 점을 먼저 보냐라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학교, 학과가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결과가 학교, 학과이지 않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의 전체적인 그런 인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는 대학교인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어떤 학습 능력과 태도를 보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학교이고,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교, 학과를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지표인 것 같습니다. 두뇌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그동안 어떤 곳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스토리로 자라왔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동아리를 어떤 활동을 했고 또 취미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개인적으로 시간을 어디에 많이 썼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동아리 활동이나 그리고 취미,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명확한지가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회사는 대부분 장기 근속을 하는 사람을 뽑기를 원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지원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다른 회사와의 비교점도 알아야 되고 우리 회사의 장점, 최근에 읽었던 기사들이나 어떤 부분에 포인트가 돼서 여기에 지원하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자소서에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워낙 많이 읽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안에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무래도 눈에 잘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고 내가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를 숫자로 표현한 내용들을 먼저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스펙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뭘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스펙을 사실 기본적으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대부분 면접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나의 강점을 좀 준비된 강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각색한 강점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진짜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에 강점이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스토리나 내용들을 가지고 전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꼼꼼하거나 디테일한 면들이 없는데도 디테일하고 꼼꼼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부족한 점이나 약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강점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합격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번째 질문은 지원자 중에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있었냐?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비영리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영역이었었거든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쪽이다 보니까 삶에서 누군가를 도와줬던 경험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어떤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본인이 선물로 받았던 장갑을, 그날 이제 선물로 장갑을 받았는데 걸어가다가 길거리에 이제 노숙인을 보고, 굉장히 추운 날씨였거든요. 겨울이었는데 손을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받았던 장갑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격이 된 케이스인데, 내가 사회복지의 영역,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누군가한테 베푸느냐가 임팩트 있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청년 같은 경우는 그 사례 하나가 되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로 인턴으로 이제 입사하는데 좀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좀 부정적이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미리 확인하거나, 또 대략적으로 딱 면접에 참석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게 약점이고 단점이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그걸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팀워크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면접에 들어오면 팀워크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좀 마찰이 있었거나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냐고 했는데, 그 질문에 있어도 굉장히 방어적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제가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다시 잘 돌아보고, 나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불합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평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감추려고 하거나 하는 케이스는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 불합격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면접 때 이건 하지 말아야지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순간이었냐라는 질문인데, 면접 때 그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예. 면접은 면접관이 지원자한테 질문하는 시간인데, 본인이 궁금한 것들을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지원자 같은 경우는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기도 하고, 우리 면접관이 지원자를 평가하는 시간인데 지원자가 자꾸 면접관이나 회사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케이스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6번이죠. 제가 만약에 취준생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걸 하겠느냐라는 질문인데, 저는 자격증이나 이런 뭐 영어 시험 점수 이런 걸 따기보다는 무조건 인턴 경험을 하고, 그리고 계약직으로라도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하는 시간에 많이 시간을 쓸 것 같고, 현직자들을 많이 만나서 현재 내가 지원하려고자 하는 직무와 회사를 어느 정도 정하고 그 회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직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경력자를 뽑지 않고 신입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인턴십을 경험하거나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하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턴십 경험이나 그리고 현직자를 많이 만나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시간을 많이 쓸 것 같다. 7번은 결국 붙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좋은 회사 그리고 많이 유명한 회사를 지원하려고 많이 생각하는데, 좋은 회사, 유명한 회사는 모두가 가고 싶은 회사이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를 꼭 가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나와 잘 맞는 회사를 찾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상사와 일하길 원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몰입도가 있고 즐겁고 행복한지에 따라서 나의 직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무작정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유명하고 딱 이름을 들었을 때 알만한 그런 회사로 많이 가고 싶어 할 텐데, 그렇게 직장을 정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고 나에게 잘 맞는 회사를 찾아가는 형태로 시간을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공이 산업공학이었는데 영업 쪽으로 입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입사를 했다기보다는 여러 회사를 지원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여기가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로 입사를 했었어요. 근데 막상 입사를 하니까 나에게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영업 직무에서 인사팀, 교육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그 전에 많이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정리를 해놨던 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공백기를 두지 않기 위해서 회사를 입사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입사 이후에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좀 더 성과를 잘 낼 수 있고 어떤 일이 나에게 잘 맞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직무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산업군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서 이동하면서 나에게 맞는 직무의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그 관심 있는 영역에 지원을 해서 다른 회사로 갈아타거나 다른 직무로 갈아타는 형태로 커리어를 쌓아가는 방법도 또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겠지만,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에서도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선택 이후에 계속해서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몰입도가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계속 찾아가는 것이 커리어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회사도 그 사람이 몰입도 있게 그 일을 하길 원하고 즐겁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야 결국 성과가 나기 때문에, 저도 인사팀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성과를 잘 낼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배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리더에 발탁시킬 때도 리더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발탁을 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의 방향을 찾고 고민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맞을까,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닐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좀 더 즐겁고 좀 더 행복하게 일하려면은 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취준생에게 인사팀장이 전하는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